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홍석진이라고 합니다. 정과정 평가라는 환경성 평가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그린 디자인 방법 개론 중에 정과정 분석이라는 정과정 평가라는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크게 이제 정과정 평가의 기호, 정과정 평가의 구성 요소 중에서 목적 및 범위 정의, 정과정 목록 분석, 정과정 영향 평가, 그리고 이 정과정 평가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다소 많아서 조금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정과정 평가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 정과정 동안에 자원의 투입량과 환경 배출량을 정량화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환경 영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 보시는 그림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라든지 폐기되는 이 모든 과정, 이 제품과 연관된 모든 과정, 즉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원료를 채취하고 그 원료를 이송하고 거기에 관련된 부품, 제품을 만들고 포장하고 다시 사용하고 버려지는 제품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평가한다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 투입량과 환경 배출량이라는 것은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자연계, 즉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이걸 가공, 운송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환경 오염을 유발했는지를 정량적으로 정의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환경 영향을, 이런 부분은 이 환경 영향이 실제적으로 이 제품을 사용하고 이 정과정 동안에 벌어지는 환경 영향이 실제적으로 미쳤다기보다는 그게 갖고 있는 잠재성을 평가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은 기존의 어떤 환경 관리 접근법이 그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에서만 국한돼서 우리가 얼마나 폐수를 배출하냐, 우리가 얼마나 자원을 소비하냐 등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맞췄다고 얘기할 수 있다면은 이 정과정 개념은 이 제품과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연관된 공정들이 있고 그 공정들 안에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분은 어디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폐기 부분에서 알루미늄 캔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알루미늄 캔을 음료수를 막고 그 고리를 따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따서 버려지는 그런 쪽으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게 버려지기 때문에 수집이 안 되는 부분 문제 때문에 현재에서는 이 마개를 따더라도 용기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개선이 되는 것처럼 이 정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 영향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고려함으로써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메인 컨셉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종이컵이 환경적으로 친화적일까? 유리컵이 환경적으로 친화적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회용 종이컵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환경적으로 나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번 쓰고 버려진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정과정 단계 중에 한 단계에 대한 부정적인 환경 이미지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실제로 유리컵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큰 종이보다 훨씬 더 높은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하게 되고 이 재활용 또한 재용융시키고 다시 성형하는 과정 등 종이컵에 비해 상당하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물론 반면에 종이컵은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서 회수만 잘 된다면은 몇 번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본다고 했을 때 종이컵이 환경적으로 우수할지 유리병이 환경적으로 우수할지는 실제적으로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해볼 수 있는 툴로서 정과정 평가가 유용하다라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그 정과정 평가에 대한 정의를 설명드렸을 때 자원이라든지 에너지의 사용을 정량화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제품과 관련된 원료 채취부터 폐기 정과정에서 이 각 단계별로 어떤 물질과 에너지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어떤 대기 수계 폐기 배출물이 발생됐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량적으로 정리하는 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을 수행하는 수행하는 구성은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목적 및 범위 정의, 전과정 목록 분석, 전과정 영향평가, 전과정 해석으로 나눠지고요. 주요한 부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및 범위 정의는 다음 보시는 것 같이 여러 어떤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핵심적인 요소에 대해서 연구 목적 정의, 범위 정의, 기능 단위 정의, 시스템 및 시스템 경계 설정, 데이터 범주, 데이터 품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과정 평가를 수행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연구의 의도라든지 목적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 제품이 얼마나 환경적으로 건전한지, 얼마나 환경 영향을 갖고 있는지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공개의 목적으로, 또는 제품 자체의 환경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분석해보는 내부 툴로서, 내지는 다른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좋은지, 어떤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과정 평가의 대상이 무엇이 될 수 있는가? 프로덕트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대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프로덕트는 유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어떤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심지어 서비스까지는 모두 이 제품 전과정 평가를 통해서 환경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실제적으로 이 전과정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 기능과 기능 단위, 기준 흐름이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기능을 제품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제품의 주요한 기능을 우리가 그 연구에서 원하는 제품 성능 중 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규명하고, 이 기능 단위에서는 규명된 기능을 정량화시키고, 이 정량화된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제품의 양을 설정하는 이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기능을 페인트라고 했을 때 기능은 제품을 심미적으로 색깔을 넣어서 심미적으로 보여준다든가, 내지는 벽의 표면을 보호한다든가 등의 여러 기능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표면을 보호하는 기능으로 봤을 때 그 기능 단위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50m 제곱의 어떤 면적을 몇 년간 보호할 수 있는 페인트 양이라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능 단위는. 그렇다면은 그 50m를 2년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페인트의 양이 될 수 있는데요. 1리터가 될 수도 있고 2리터가 될 수 있고 제품의 기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량화시키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수집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는 건데요. 우리가 전과정을 고려하긴 하지만 이 모든 전과정을 다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데이터 수집을 설정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겁니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평가에 포함하고자 하는 전과정 단계를 결정하는 그런 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단위 공정 및 범위, 제품의 전체 환경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 공정을 포함해야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과정 개념이기 때문에 연구와 목적과 데이터 수집 가능성, 환경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범위를 결정하도록 함.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 모든 데이터를 다 고려한다는 게 어려울 수 있고, 주요한 부분,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 아니면 기존 연구를 통해서 이미 이 어떤 영향이 적다고,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연구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 제품의 단위 공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 보시는 그림과 같이 다양한 단위 공정이 구성될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목적 및 범위 정에서 수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 자연계에서 자원, 기술계에서 에너지, 또 원료 보조 물질, 그리고 제품이라든지 대기, 수계, 고용, 매출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 대상 제품을 하나로 해서 전과정 평가를 수행할 때 사전에 우리가 모아야 할 데이터를, 범주를, 어떤 데이터 유형이 있는지를 설정한다는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폴리프로필렌이라는 물질을 생산할 때, 1kg 생산할 때 투입되는 물질의 양을 제시한 표같이 이렇게 목록을 작성하는 건데요. 실제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들, 어떤 물질이 들어가는지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이게 2년인지 3년인지 5년인지 어떤 연구 이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데이터 수준을, 품질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 품질 요건에는 시간적 경계, 지역적 경계, 기술적 경계 이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고요. 보시는 것 같이 뭐 몇 년 이내에 데이터를 모을 것인지, 그리고 이 공정이 어디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국한을 할 것인지, 뭐 연구가 디테일하지 않거나 연구가 뭐 그냥 간이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 데이터 품질을 떨어뜨려서 데이터 수집 용이성을 높이는 방법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데이터 품질 요건을 정의하는 단계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목적 및 범위 정의 다음으로 전과정 목록 분석 단계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과정 평가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시간과 노력이 집중적으로 투여되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겠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좀 약간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을 좀 단순하게 표현하자면은 데이터 수집 준비, 단위 공정별 데이터 수집, 데이터 계산, 데이터 점검, 전과적 목록 분석표 작성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고요. 그 중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수집은 말 그대로 이제 현장에 가서 우리가 그 제품과 관련된 투입과 산출물을 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 첫 번째로 요 하나하나를 전문 용어로 단위 공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데이터를 모을 어떤 범위를 가장 최소의 단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품과 관련된 단위 공정들을 다 규명하고 각 공정별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양식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조사하거나 정보를 찾아 나가는 준비를 하는 단계가 될 수 있고요.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하나 단위 공정별로 실제적으로 이제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앞서 목적 및 범위 정의에서 설정한 것 같이 어떤 데이터를 모을 것인지, 어떤 종류의 어떤 품질의 데이터를 모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각 단위 공정별로 데이터를 모아 나가는 단계가 되고요. 그 예시로서 부품 A 제조, 폐수 처리, 하나의 단위 공정이 될 수 있는데요. 거기에 투입물이 어떤 것인지, 산출물이 어떤 것인지 만들어 나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 이 공정별로 나눈 데이터 수집이 된 데이터들을 게이트 투 게이트라고 해서 생산과 생산, 딱 문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적으로 통합적으로 만드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공정에서도 전기가 들어갈 수 있고 B 공정에서 전기가 들어갈 수 있고 C 공정에서 전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 공정의 전기를 하나로 통합해서 이 투입물을 산출하고, 마찬가지로 산출물도 폐기물이 나갈 수 있고 대기 배출물이 나갈 수 있고 뭐 수계폐굴이 나갈 수 있는데 각 공정에서 나가는 거를 하나에 묶어서 다음과 같이 최종 하나의 게이트 투 게이트 목록을 만드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크레들 투 게이트라고 해서 요 앞서 그 게이트 투 게이트, 그 어떤 사업장에서 문에서 문까지 투입과 산출되는 목록들을 정량화했으면은 이 전기라든지 뭐 중간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전과정 단계에서 보면은 이 공정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어떤 또 생산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우리는 기술계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기술계에 대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자연에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공정과 비슷한 생산 공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입, 산출, 배출, 투입과 배출에 대한 정보를 같이 끌어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구축된 정보를 통해서 연결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연결을 시키게 나면은 또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기가 사용되면은 그 전기 DB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화학물질이 있으면은 또 화학물질 DB를 연결시켜서 전 과정에 걸쳐서 모든 투입과 산출물이 규명되는 건데요. 그것을 크레들, 즉 요람에서 요람이란 거는 이제 아기의 어떤 그런 그 요람인데요. 그 요람에서 어떤 문까지 지금 원료가 자연에서 기술계로 들어온 모든 단계까지를 정량화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투입과 산출 데이터를 제품과 관련된 투입과 산출 데이터를 다 모았으면은 실제적으로 그 양은 나왔지만 그 양이 우리가 뭐 CO2를 10kg
100g 배출했을 때, 그리고 또는 이제 뭐 금은 동을 1kg씩 사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환경 영향이 있는지를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목록만으로는. 그래서 영양평가 단계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전과정 평가 영양 범주, 영양평가 프로세스, 영양평가 결과 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연구 방법론에 따라서 어떤 영양 범주가 고려되는지는 좀 다양하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자원 고갈, 오존층 파괴, 인간 독성, 지구 온난화, 부영양화, 지상 독성, 산성화, 광학적 산화물 생성, 수계 독성, 방사능, 소음악취, 토지 사용 등 어떤 자기가 원하는 영양 범주가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방법론을 통해서 규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국제적인 어떤 환경 문제에 대해서 보고 싶다고 그러면은 이 영양 범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영양 평가는 어떤 절차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그림이 되겠는데요. 앞서 목록 분석에서 우리는 제품을 기준으로 투입과 산출된 물질의 총량을 규명하였습니다. 어떤 A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유가 5kg 들어가고 철광석이 3kg 들어가고, 그에 따라서 배출물은 이산화탄소가 2kg 발생하고 낙스가 1kg 발생하고 황이 1kg 발생하고, 이런 목록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목록을 가지고는 환경 영향을 규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분류화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분류화는 이 원유는 어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원 고갈인지, 지구 온난화인지, 뭐 독성인지, 생태계 독성인지, 뭐 철광석은 어디에 미치는지, 이산화탄소는 어디에 미치는지 각 목록별로 환경 영향에 속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주에 분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분류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그 각 영양 범주별로 총량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CO2도 뭐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낙수도 동일한 영양 범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들은 서로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단순히 양으로만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성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하나의 기준 물질 대비로 해서 CO2는 얼마인지, 낙스는 CO2 대비 얼마인지 어떤 그 기준 인자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환경 영향을 규명하고요. 정규화나 가중화를 통해서 이 각각 서로 다른 영양 범주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표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정규화나 가중화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라 어떤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전과정 평가를 할 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어떤 연구의 방법이라든지 목적에 따라서 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도출된 영양평가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A 제품은 전과정 단계 중 어떤 단계에서 가장 환경 영향이 높은가? 제품의 전과정 중에서 과연 이 제품이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어느 단계인지를 우리는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각 단계별로 어떤 데이터를 모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 영향을 규명할 수 있고요. 그럼으로써 부품 제조 단계에서 가장 큰 환경 영향이 미치는 것인지, 어디에서 사용 단계에서 가장 큰 환경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규명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앞서 그 부품 제조 단계가 가장 큰 환경 영향의 요인이라고 판단됐으면은 이 부품 제조 단계에서 어떤 환경 영향이 가장 높은가를 규명할 수 있습니다. 앞서 그림을 다시 보시면은 가장 키 이슈가 부품 제조 단계였는데요. 이 안은 또 아까 설명드린 지구온난화, 자원고갈, 오존층 파괴, 생태계 독성, 상성화 등 여러 가지 환경 영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환경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분석해 나갈 수 있고요. 또는 어떤 부품이 산성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가도 역시 규명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앞서 부품 제조 단계에서 산성화가 가장 큰 문제였었는데, 그럼 이 산성화를 일으키는 주된 부품이 어떤 것인가? 케이스냐, 모터냐, PCB냐, 기어냐, 파워냐를 규명해서 파워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규명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전과정 평가에 대해서 수업을 하였습니다. 전과정 평가라는 것은 가장 큰 핵심은 전 과정을 고려해서 정량적으로 제품의 환경성을 측정하는 유용한 기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법들이 어떤 정책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공정 개선에 다양한 분야에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